중국에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원유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원유의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가 곡물가가 또 들썩거립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원자재 가격 상승 현황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유가 곡물가야 그 전쟁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는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오르네요, 보니까. 네, 뭐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급등을 했던 게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뭐 최근 들어 지금 6월달 뭐 하순부터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TI 유가 같은 경우 이제 8월 9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설 만큼 6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6월 27일 날 67달러였으니까 뭐 이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한 24% 이상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월 9일 현재 배럴당 8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달러까지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뭐 아직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산유국의 감산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했죠. 네, 그렇죠. 감산. 뭐 다른 뭐 쪽에서보다는 이제 사우디가 이제 자발적으로 총대를 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을 지금 뭐 7월부터 감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9월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원래는 이제 사우디와 같이 이제 얘기가 됐을 때 50만 배럴을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0만 배럴 정도는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한 30만 배럴 정도 이제 감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사우디 감산에 맞춰서 30만 배럴 정도를 수출을 안 하겠다. 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다라는 게 향후에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가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달러와 약세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좀 됐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는 아니긴 하지만 달러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강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는 와중에서 지금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가 좀 선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인도의 이제 석유류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 수입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소비 국가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도에 GDP 성장률이 7.2%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6.1%가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서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경제가 뭐 둔화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유 지금 뭐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원유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원유의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거는 뭐 곡물과 그다음에 원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최근에 그 흑해에서 러시아 쪽의 공격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를 이제 공격을 이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노보로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해상 무역의 17%를 차지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이제 원유가 거기에서 이제 수출되는 물량이 18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원유 소비량의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8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러시아산은 30만 배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50만 배럴은 그 학회의 안쪽에 있는 카시피의 연안에 있는 원유 산유국에서 생산을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노보로스키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실어서 나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자흐스탄이나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원유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노보로시스크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 원유는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이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수출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이제 원유 공급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원유 가격이 다시 재차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또 뭐 드라이빙 시즌이어서 약간 계절적이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유가는 그렇고 곡물 가격은 왜 또 들썩거리는 거예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컸었던 게 이제 흑해 그 곡물 협정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글로벌 작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그때 반짝 올랐다가 다시 좀 안정화세를 찾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 미국 유럽 작황은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러시아 작황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미국이나 유럽의 작황 부진을 러시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좀 곡물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과연 이러한 안정세가 오래 갈 것이냐라는 이제 퀘스천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7월 평균 기온이 뭐 사상 최대치로 올라갈 만큼 기온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해수면의 해상 그러니까 기온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부터 이제 엘니뇨에 대한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엘니뇨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작황이 상당히 나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것도 뭐 엘니뇨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뭐 여러 지역에 이제 폭염 같은 경우도 다 엘니뇨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본격화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이제 엘니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곡물 작황이 상당 부분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판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곡물 가격이 지금은 안정세를 갖고는 있지만 차후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질 요소는 계속 잠복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가 오르고 곡물가 오르고 좀 인플레이션이 좀 팍팍 잡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약간 좀 부정적인 요인이 가고요. 그러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련된 어쨌든 관련주 쪽으로 저희는 가서요. 뭐 사실은 뭐 물가에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넘어가서 관련주로 가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물가가 안정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 에너지 가격이 다시 이제 튄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만약 물가가 다시 튀어서 특히 원유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유가가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또 사람들이 뭐 다른 물가까지 같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와 같이 이렇게 긴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이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 기업들을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유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정유 기업 뭐 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실적 좋아지고 영업이익 좋아진다는 거 많이 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상승세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좀 하향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뭐 그거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제 마진이 같이 좀 하락이 됐었던 게 수익성을 악화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뭐 보통 정유사들의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 이제 4에서 5달러 정도가 이제 손익 분기점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 2분기에는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 이제 4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성,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을 이제 소폭 하회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 2분기에 정제 마진이 21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작년에서 원체 이제 수익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수익이 나빠졌다라고 이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네 번째 주 이제 정제 마진이 8.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주 대비 2달러 이상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가 뭐 유가가 올랐었던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뭐 향후에 지금 뭐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정제 마진은 아마 3분기에는 10달러 선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정유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S-오일이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전 고점 수준이 한 9만 원대까지는 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동절기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 뭐 원유의 운송이 다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이제 운송이 증가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운송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사죠. 그러니까 벌크선 관련된 특히 이제 LNG선이나 아니면 뭐 다른 화학 관련된 를 운반하는 그런 이제 조선사들한테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업까지 뭐 같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KSS 해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국내에서 뭐 해운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그런 이제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 1분기 실적이 뭐 1,000억 그러니까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이제 1,000억 원을 이제 돌파할 만큼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9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게 올해 초에 인도됐었던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 회사가 친환경 추진선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뭐 강점으로 매각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수소 경제하면서 암모니아 운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반영이 되면서 같이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KSS에는 모른 게 없네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곡물 가격은 뭐 아직까지는 뭐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곡물 가격이 뭐 언제든지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식료품 관련 회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농심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정부의 이제 물가 안정 대책으로 인해서 라면 가격이 강제적으로 좀 인하가 됐죠. 네. 대신 이제 모든 제품이 인하가 된 건 아니고 뭐 일단 일부 제품만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부분은 회사 수익이나 매출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곡물 가격이 재인상이 된다, 다시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내렸던 거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이 계속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내에서는 뭐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뭐 그런 부분 상당히 뭐 덜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전년 대비보다 이제 40% 증가를 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라면 점유율이 한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목표로는 뭐 미국 내에 지금 제3공장을 건설을 해서 지금 뭐 2030년도에는 미국 내에 라면 점유율 1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를 세울 만큼 그렇게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좀 강력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식료가 조금 최근에 움직입니다. 그런 다 네. 이유들이 있는 거네요. 네. 예. 유가하고 곡물가가 다 들썩거리고 있어서요. 그 영향하고요. 팩트 체크했고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